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8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간병사 아주머니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형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도윤아, 이제 끝났어. 끝났다. 68년의 삶이, 35년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런데 왜일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붐볐다. 아버지의 공무원 동료들, 동네 이웃들,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죠. 아들 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라도 편히 쉬시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모습은 낯설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모르겠다.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형이 조용히 다가왔다. 도윤아, 괜찮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 감정도 없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었다. 관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생 무뚝뚝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고요했다. 아버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불러봤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을 거라는 말도,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관을 들어 올렸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 나는 그저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35년이 끝났다.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이 물었다. 내일부터 유품 정리 시작할까? 응, 그러자. 나는 답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버지의 방에 들어섰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방. 낡은 책상, 오래된 옷장, 그리고 항상 닫혀있던 서랍들. 형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아, 너는 책상 쪽 정리해줘.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았다.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 가족을 위해 밤늦게 서류를 정리했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볼펜 몇 자루, 오래된 계산기, 공무원 명함들. 평범했다. 두 번째 서랍. 영수증들, 약국 봉투, 병원 진료비 계산서. 마지막 몇 년간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가장 아래쪽 깊숙이 숨겨진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모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형. 나는 형을 불렀다. 뭐야? 형이 돌아봤다. 이거 아버지가 쓴 편지들인 것 같은데. 형이 다가와 상자를 들여다봤다. 편지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에게, 민수에게 형의 이름이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편지를 썼다니. 그것도 우리 모르게 이렇게 많이. 언제부터 쓴 걸까? 형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중 하나를 들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2019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네. 5년 전부터였다. 아버지는 5년 동안 혼자서 이 편지들을 써왔던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노란 편지지, 삐뚤삐뚤한 글씨. 아버지의 손글씨는 언제나 악필이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편지를 펼쳤다. 도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랑스럽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너는 내가 무뚝뚝하고 차갑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첫 직장을 구했을 때, 내가 아파
병원에 갔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이 편지가 내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한다. 도윤아, 사랑한다. 너는 내 자랑이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제까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는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도윤아,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형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35년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편지 한 장에 모두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운해한다는 것을, 그래서 편지로 남겨둔 것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느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 아버지, 이제야 그를 부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그날 밤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읽고 또 읽었다. 편지 속 아버지의 말들이 잊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불러일으켰다. 내가 7살이었을 때 감기에 걸려 40도 열이 났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반근무 중이었고 집에는 아버지와 나 둘뿐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자지 않고 그때 나는 중얼거렸다. 아빠 무서워. 아버지가 대답했다. 괜찮다. 아빠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함을 나는 잊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반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때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나는 방에만 박혀 있었다.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저녁마다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다 주었다. 도윤아, 밖에 나와서 같이 먹자.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방문을 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순대, 튀김, 김밥까지 가득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많이 왜 샀어? 아버지가 말했다. 너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고3 수능 전날 밤. 나는 불안해서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내 수험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왜 안 자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잠 안 와. 네, 긴장돼서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도윤아, 너는 잘할 거야. 아버지가 아니까. 그리고 덧붙였다. 설령 잘 안 되어도 아버지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그때도 나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밤새 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매일 지쳐 들어왔다. 어느 날 퇴근하니 현관에 내 구두가 반짝반짝 닦여 있었다. 누가 내 구두 닦았어? 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심심해서. 68세 아버지가 아들 구두를 닦는 게 심심해서라고. 그게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결혼하고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트럭에 짐을 실어주었을 뿐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가끔 밥 먹으러 와라. 응, 그럴게. 건강 조심하고. 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긴 대화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집을 떠나던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32년 동안 내가 살던 방이 갑자기 너무 넓어 보였다. 아버지도 외로웠던 것이다. 아들이 그리웠던 것이다.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였다. 사랑은 크지만 표현은 서툰.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의 모든 침묵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모든 무뚝뚝함이 사실은 배려였다는 것을. 아버지,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아버지의 방에서 나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형은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텅 빈 집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외침을.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불렀다. 왜 살아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 편지를 바닥에 던졌다. 노란 편지지가 흩어졌다. 사랑한다고 왜 말 안 했어. 자랑스럽다고 왜 말 안 했어. 주먹으로 벽을 쳤다. 손목이 아팠지만 상관없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다. 35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기억났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 나는 매일 문병을 갔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 컨디션 어때요? 뭐 좀 필요한 거 없어요? 간병사분한테 잘 부탁드릴게요.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가 말했다. 도윤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아니다. 괜찮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마지막 말.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편지에 쓴 그 말들을 직접 해주려고 했던 걸까? 하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면서 읽었다. 도윤아, 내가 병원에 올 때마다 나는 용기를 내려고 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너는 항상 바빠 보였다. 핸드폰을 보거나, 시계를 보거나, 간병사와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나중에 집에 가면 말해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도윤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바쁜 건 알고 있다. 내가 어색해하는 것도 안다. 우리 부자는 원래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편지를 읽으며 나는 더욱 울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어색해한다는 것을. 내가 바쁘다는 것을. 그런데도 이해해 주었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게 더 마음 아팠다.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그때 조금만 더 있어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다. 거대한 파도처럼. 마지막 날,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왜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도윤아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왜 내 아버지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아버지는 편지에 쓴 그 말들을 직접 해주었을지도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나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는 너무 늦었다. 영원히 늦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다. 영정사진이 아닌 예전 가족사진 속 아버지를. 젊은 아버지가 어린 나를 안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우리는 웃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말을 잃게 되었을까?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봤다. 사랑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진심. 텅 빈 집에 울려 퍼졌다. 3일 후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나처럼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켰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이야. 배경에는 아버지와 나의 옛날 사진들을 넣었다. 7살 때 아버지 어깨에 올라탄 사진.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에서 아버지가 살짝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다. 편집을 마치고 제목을 정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죽기 전날 남긴 진심.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썼다. 이 영상은 제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모든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날에는 조회수가 50도 안 됐다. 둘째 날에는 200. 셋째 날 갑자기 숫자가 뛰기 시작했다. 1000, 5000, 만.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영상 보면서 너무 울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오늘 아버지께 안부 전화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빠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보고 싶네요. 일주일 후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 제 아버지는 평생 사랑한다 소리 한 번 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20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이 영상 보고 전화드렸어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이 영상 덕분에 용기 내서 읽어봤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떤 아들은 10년 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어떤 딸은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 나와 같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저는 지금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짐했어요. 매일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안아주기로요. 제 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내 아이에게는 후회 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지자. 아내가 놀랐다. 갑자기 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는 주고 싶어. 6개월 후 아내가 임신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나는 아버지의 사진에 말했다. 아버지, 저 아빠 될 거예요.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니, 아버지보다도 더 표현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지훈이. 지훈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속삭였다. 지훈아, 아빠가 사랑한다. 매일 말해줄게.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이 작은 생명을 보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어요. 저도 지훈이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표현할 거예요. 영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댓글들이 달린다. 모두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다.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후회는 미루면 미룰수록 커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